안녕하세요.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독일의 류벡이라는 곳에 이몰전 코스라는 걸 진행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. 근본에는 이제 닥터 윌슨 그리고 류벡에 있는 그 UKSH 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으로 있는 다니아 오스모노프랑 브라질의 슬라이딩 테크닉이나 멀티플 이제 요즘은 인시전 테크닉으로 유명한 파울로 에지디오 이렇게 4명, 저 포함해서 4명이 이제 강사로 참석을 했어요. 총 이틀 동안 강의실에 앉아서 듣는 강의가 11시간 진행되고요. 라이브 서저리가 총 9케이스가 진행이 됐습니다. 물론 원래 잡힌 건 8케이스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케이스는 응급수술이라서 그건 뭐 라이브 서저리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. 여기 코스에 참여하는 이제 트레이니들이 다양한 나라들에서 옵니다. 뭐 유럽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이 친구들이 듣다가 라이브 서저리가 있으면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랑 같이 가서 라이브 서저리를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같이 참여해서 수술 보여주고 다시 강의실에 와서 이제 이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수술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밀도거든요. 이멀전이라는 게 물 속에 이렇게 푹 담근다는 뜻인 거거든요. 우리말 표현을 하면 그냥 거기 푹 집어넣어서 담근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말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앉아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방 들어가서 참여하고 볼 수 있고 서전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딱 진짜 밀도 있게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한번 먹이를 각인이 되게 되면 사실 이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. 그래서 이제 라이브 서저리가 한 8케이스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2케이스 라이브 서저리를 했었고 트레이니드 들어가서 쭉 보고 이렇게 하죠. 류벡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독일이 저번에도 느꼈지만 뭔가 기구가 다 커요. 저는 제가 수술할 때 큰 기구를 잘 안 쓰거든요. 왜냐하면 음경은 그렇게 큰 기구를 쓸 만큼 이렇게 큰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. 두 번째는 음경의 조직들이 이렇게 아주 텁하고 그렇지 않거든요. 성형외과나 혹은 신경외과에서 주로 쓰는 그런 기구들을 저는 주로 쓰는데 독일에서 뭐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다 무슨 엄청 큰 정형외과나 일반외과에서 주로 쓰는 막 집게도 포셉도 막 이렇게 크고 니들 홀더도 이렇게 크고 막 가위도 이렇게 길고 크고 이런 걸 주로 쓰더라고요. 좀 다르다. 하지만 수술방에 있는 그 수술 침대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최신식이었어요. 뭐 조명이라던가 혹은 수술방 무용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최신식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막판에 이제 수술 다 끝내고 강의 다 끝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친구 이제 다니아가 독일 거기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응급콜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응급수술이 하나 생겼다고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. 환자 케이스가 환자분이 연세가 92세예요.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와서 요양원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시던 상태였대요. 자가로 소변을 못 보시기 때문에 이제 소변줄을 계속 놓고 있었나 봐요.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팽창 임플란트를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소변줄을 계속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분 요도 하열이 심하게 있는데 그쪽이 이제 얇아져가지고 거기로 임플란트가 이제 밀고 나온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몸 밖으로 임플란트가 노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여러 가지 컨디션도 다 안 좋지만 심장 박출량이 30%가 안 되는 거예요. 심박출량이 30%가 안 된다는 거는 심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취과에서 우리는 뭐 마취를 못 하겠다. 전신 마취나 촉수 마취는 위험해서 못 하겠다.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근데 환자는 지금 뭐 여기 뚫고 나와서 피나고 있고 이러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응급으로 와서 해야 되니까 이제 국소 마취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국소 마취로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문제가 있는 쪽 실린더만 빼고 나머지 실린더는 괜찮았기 때문에 요도 손상이 있는 거 봉합을 해주고 보니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더라고요. 어르신 컨디션이 그렇게 좋으시질 않아서 일단 프라이머리 1차적으로 봉합만 해놓고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깨어 계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해를 못하지만 독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가서 이제 다니아가 가서 수술 다 끝났습니다. 어르신 잘 끝났어요.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르신이 갑자기 이제 정신이
들으셨는지,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임플란트 수술 자기 좀 몸이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괜찮아지면 다시 임플란트 수술 해달라고.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정리하고 나왔었죠. 그런 면에서 이제 확실히 국소 마취가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팽창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 지병이 꽤 있는 편이시거든요.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분들에게는, 특히나 심장이나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국소 마취가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.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.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근본에 독일에 출장을 잘 다녀왔고요. 조금 다른 수술들을 보다 보니까 알겠는 게, 저는 수술을 빨리 하려고 하지도 않고, 그리고 뭐 엄청 멋있게 하려고 한 수술이 아니거든요. 사실 저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수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였거든요. 누가 보면 좀 답답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이렇게 강박적으로 수술하는 편인데, 그게 수술의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수술의 이제 방식이 다듬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아요. 가끔 보다 보면은 경쟁심이 워낙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보여주기식의 술기라던가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게 수술을 잘하는 것의 목적이지, 수술을 보는 다른 의사들을 감명시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가령 나는 몇 분 안에 수술한다라던가, 아니 수술이 무슨 뭐 자동차 경주예요? 그리고 급하게 수술하면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환자한테 수술 결과가 좋은 게 제일 낫지 않나?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. 해서 수술을 잘하는 것의 목적, 그리고 수술을 잘한다는 게 의미,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좀 차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. 그게 이번에 이머전 코스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바였습니다.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확실히 여러모로 배우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좀 더 환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